언어 절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정말 좋은 시입니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오일도 시인의 내 소녀를 놓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짧지만 전문을 감상해 보시죠. 내 소녀 오일도. 빈 가지에 바구니 걸어놓고 내 소녀 어디 갔느뇨. 박사의 아지랑이 오늘도 가지 앞에 아른거린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일도의 내 소녀, 1935년 작품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88년 전의 작품이네요. 내 소녀가 어떤 소녀인가? 연애 중인 소녀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평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녀다. 관심과 호기심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소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소녀라고 했으니 이 시의 화자는 소년이어야 어울리겠죠. 그러면 이 소녀는 어떤 소년이냐? 도해지 소녀는 아니고요. 시의 배경이 시골 풍경이니까 순진무구한 시골 소년인 것이 맞습니다. 시인 오일도를 염두에 두면 시인의 자전적 경험이 반영된 그러한 소년의 이미지, 소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인 오일도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1901년에 태어났으니 우리나라 자유시를 최초로 쓴 불놀이 주요한이라고 아시죠? 주요한 김동인하고 친구입니다. 창조 동인지를 창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자유시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불놀이의 작자 주요한 1900년생입니다. 주요한보다 한 살 작고요. 김소월과 정지용은 동갑입니다. 1902년생입니다. 김소월, 정지용 하면 우리의 거의 국민시인급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두 국민시인급의 시인보다 한 살 많은, 그러니까 이 방금 말하는 시인 네 사람이 2년 사이에 서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두매산골 영양군에서 태어나서 아주 그 시골 중의 시골이에요. 서울에 올라와서 최고의 학교 제일고보, 제일고보라고 하는 것은 해방 후 경기고등학교입니다. 5년제 중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윤동주가 다녔던 도쿄 리쿄 대학에서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공부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5년제 중학교를 나오고 동경유학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학에 뜻을 두는데 해방되자마자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45의 나이에, 그러니까 문학적인 뜻을 크게 펼쳐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작품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작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오늘 공부할 내 소녀입니다. 내 소녀. 경북 영양은 아까 경북 지역 중에서도 두배산골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그 사이에 있으니까 근대 문명이나 이런 것을 영향을 받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비들이 많이 살았고요. 전통적으로 선비 전통이 있는 곳이고,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문사라고도 하거든요. 옛날 선비치고 시 안 적는 사람, 문장 짓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사의 전통, 선비의 전통, 즉 문사의 전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20세기 와서도 유명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 영양입니다. 가장 먼저 문 연 사람이 오늘 공부할 오일도, 시인 조지훈, 국문학자 조동일, 소설가 이문열, 그리고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 시인 오정국. 아마 오정국 시인이 바로 오일도의
이거 집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과 조동일이 한양조씨 집안 사람이듯이. 그런데 한 10년 전에 내가 신문을 봤는데 우리나라 시군에서 유일하게 서점 없는 곳 영양군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어져서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문사들이 문인들이 많이 배출한 곳인데 옛날 전통 문사들 20세기 문인들 유명한 문인들 많이 배출하는데 왜 이렇게 서점이 없느냐. 그 지금은요 뭐 많습니다. 그 시군 중에서 서점 없는 건 많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시로 공부합시다. 이 내 소녀 시 글자 수 세어 보니까 38자입니다. 시조 한 수가 평균 글자 수가 43자인데 평균 시조 한 수 글자 수보다 5자나 적을 만큼 아주 언어의 절제미를 보여주는 그러한 시다. 요때 언어는 시니까 시어죠. 시어의 절제미를 보여주는 전범의 예가 되는 시다. 전범이 뭔지 압니까? 전범하는 것은 저는 책이란 뜻이고 고전이란 뜻입니다. 모범적인 텍스트를 전범이라고 합니다. 아주 우리가 표준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문학적 표준 텍스트 이것을 전범이라고 하죠. 진달래꽃, 님의 침묵, 무정, 날개 이런 것은 다 전범이라고 합니다. 이 시의 절제미를 보여준 전범의 예는 오일도의 내 소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의 내용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행수는 다 합해서 4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4줄이지만 사행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빈 가지에 바구니 걸어놓고 내 소녀 어디 갔느냐. 빈 가지라고 하니까 가지에 아직 잎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3월달이라 하는 겁니다. 4월달에 보통 꽃이 막 피죠. 4월 초에 이런저런 꽃들이 많이 피고 그러니까 3월달에는 빈 가지입니다. 꽃도 피기 전이고 잎도 피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3월이라는 뜻입니다. 빈 가지에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물 바구니고 그 나물은 봄나물이다. 보통 봄 3월달 되면 봄나물 많이 캐지 않습니까? 달래, 냉이, 선박기 많이 캐죠. 3월의 빈 가지에 나물 채취하는 바구니를 걸어놓고 내 소녀,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순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나물 캐러 갔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있을 때 지금 내 눈에 떠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연인데 이 두 행이 일연이고 이 행은 글자가 없습니다. 땅땅땅땅땅땅 말줄임표만 아주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이런 예는 거의 없죠. 시 텍스트의 공간적 여백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시각적인 부호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점선 말줄임표라기보다는 점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말줄임표는 보통 6개 점을 찍거든. 이거는 지금 10몇 개 점을 찍어 놨거든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말줄임표가 아니라 점선이라고 해야 돼요. 점선. 이것도 하나의 연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연은 글자 없는 점선이 제2연인데 시 텍스트의 공간적 여백으로 활용하고 있고 손녀의 행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음. 미지의 상태. 독자의 상상에 맡긴다. 손녀의 행방을 독자의 상상에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처리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두 줄이 3년이네요. 마지막 이게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사의 아지랑이 오늘 또 가지 앞에 아른거린다. 박사, 조지훈의 성모에도 박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얇은 비단 하얀 꽃갈 알죠? 이렇게 뾰족한 모자 고이 접으니까 나비와 같구나 로 시작되는 이 조지훈의 성무. 그러니까 오일도의 고향 후배. 그리고 좀 내려가면 박사꽃갈이라고 하거든요. 박사꽃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무에 그 박사꽃갈이 무슨 꽃갈입니까? 그 앞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시작할 때 얇은 사 하얀 꽃갈입니다. 그러면 박사가 뭐냐면 열월박자, 사자는 실사자는 아닌데 실사변에 젊을 소자를 붙여가지고
생실로 짜낸 생실로 생사라고도 하죠. 명주실입니다. 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옛날에 그대로 사용하는 실이 있고 삶아서 익혀서 사용하는 실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실을 갖다가 생실, 생사, 우리말로 하면 생실. 생실로 짠 얇고 가벼운 비단을 박사라고 한다. 명주실이니까. 누에 꽃으로 하니까 목화는 식물성이고요. 목화는 식물에서 나오니까 비단은 동물성입니다. 누에 꽃에서 나오니까. 박사가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박사 같은 아지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박사 같은이라고 하지 않고 박사의 아지랑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직유법이 아니라 언유법이다. 원가념은 아지랑이고 보조가념은 박사. 얇은 생실로 짜낸 비단을 옷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지랑이는 박사와 같아가 아니라 아지랑이는 박사다. 이런 어떤 문장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직유법이 아니라 언유법이다. 뭐의라고 나오면 언유법이 많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에서. 박사의 아지랑이, 그러니까 이 박사 얇은 비단결이니까 그 보일 듯 말 듯 하는 것을 말해. 뚜렷한 것은 쉽게 보이지만 요게 얇은 비단길로 이렇게 딱 막아 놓으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이것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죠? 박사와 비슷한 게 베일에 가르다. 베일이 뭐냐 하면 얇은 망사입니다. 이렇게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 듯 말 듯 하게 가리거나 장식으로 쓰는 것을 베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건이 베일에 가려졌다. 사여있다. 베일에 사여있다. 뚜렷하지 않다. 긴가민가하다. 그래서 무슨 미스테리, 신비감, 수수께끼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베일이거든요. 해답이 뚜렷하지가 않다 한다는 점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박사의 개념, 베일의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소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리까리하다. 아리까리는 우리말입니다. 일본말 아니에요. 알듯 말듯 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박사의 아지랑이, 오늘 또 가지 앞에 아까 말한 빈 가지입니다. 빈 가지 앞에 아른거린다. 아른거린다 하는 것은 뚜렷하지 않다. 환각을 불러일으킨다. 뭔가 신비감이 쌓여있다. 수수께끼 같아. 미스테리 같아.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뚜렷하지 않은 것. 지금 부재 중인 내 소녀에 대한 수수께끼. 지금 어디 갔지? 얘가 하면서 환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시는 굉장히 언어 절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시가 정말 좋은 시입니다. 현재 순간의 환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제를 가진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라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죠. 내가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가 서정시의 장례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서정시의 장례적 특성에 아주 부합하는 시가 이 시인데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단형이다. 서정시는 짧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넉줄시이지만 사행시는 아니고 2+2 행시, 2+2 행시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2와 2 사이에는 점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아주 독특한 구조다. 단행이다. 형식은 단행이다. 이 단자라고 하는 것은 뭐 형식뿐만 아니라 절제, 또 그리고 색감으로 비유하면 단색을 뜻하고 음악으로 비유하면 단조에 해당됩니다. 단조롭다 할 때 단조. 단조롭다가 바로 단조란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단행의 형식이다. 좀 단조롭다 하는 거. 이거는 서정시의 본질이다. 두 번째, 시간 개념은, 이건 뭐 여러 번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시간 개념은 현재다. 현재에 맞추는 것이 서정시다. 이 시간 개념은 정지된 시간이지 움직이는 시간은 아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는 과거에서 현재로 움직이는 동영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서정시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현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현존, 현존성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이 시에 오늘도란 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정시는 절대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정영상이다.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림이나 사진으로 비유할 수 있다.
소설과 드라마는 동영상으로 비유할 수 있다면 서정시는 정지된 시간의 개념으로서 현존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정영상인 뭐와 뭐? 그림과 사진과 같아. 이것도 하나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시가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세 번째, 서정시는 순간성의 미학을 가진다. 순간성. 아니, 그죠. 정지된 것이니까 순간이죠. 과거에서 이렇게 현재로 오는 것이 아니니까. 소설가 드라마는 과거에서 현재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만 있는 거, 그거를 SF라고 하죠. SF.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딱 현재만 존재하고 있다. 현재만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현존한다 혹은 현존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현존성, 세 번째는 순간성.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침, 깨우침, 지나침 이런 개념입니다. 서친다, 서치고, 서친다. 서쳐 지나간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깨우친다. 깨우친다 하는 것은 이거 순간적이거든요. 한자로 하면 불교에서 도노라고 해요. 점수가 있고 도노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깨친다. 서침, 깨우침, 지나침. 순간적으로 지나친다. 그래서 순간성의 미학을 안에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시는 절제, 언어 절제의 단형, 단조로움.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이 정지되어 있는 현재에 충실하는 정영상의 기능을 한 서정시의 본질. 세 번째는 순간적인 미학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굉장히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에 부합하는 시다. 우리가 배웠던 어떤 시도 이렇게 서정시의 장르에 잘 부합하는 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전형적이고 대표적이다. 그리고 가장 서정시의 장르적 특성에 부합하는 이 행수가 사행이라고 해요. 사행시. 나는 두행시 이라고 보는데 사행시입니다. 사행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시에도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소녀 오일도. 빈 가지에 바구니 걸어놓고 내 소녀 어디 갔느뇨. 박사의 아지랑이 오늘도 가지 앞에 아른거린다.